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재명이는 그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본인 이야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변 섞게 뭐 이렇지 않습니까? 조력 목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정말 이재명의 정체성을 할 길이 없어요. 그중에 지금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 3박 4일. 요 TK죠. 네. 본인이 이제 안동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워낙 지지율도 안 나오니까 뭐 호남에 가면 왜 당신은 고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무 동네 와서 표 달라고 하냐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뭐 휩쓸고 다녔는데, 다니는 건 좋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선 때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갖고 그 난리 법석이 나가지고 광주 가가지고는 뭐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으면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쌍욕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또 전두환 경제 성과 있었다, 이렇게 또 공과를 같이 봐야 한다 하면서 딴소리를 해버려요. 그것도 다른 데서도 아니고. 제가 근데 그 옛날에 이재명한테 가장 심한 욕을 하면서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게 가장 이재명한테 심한 욕이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방송할 때 문재인이는 네 가지가 다르다 했잖아요. 문재인이는 네 가지가 이제 그 달라요. 자, 첫째, 문재인은 이게 그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문재인은 이게 그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은행 말하고 행동 틀리죠. 두 번째, 문재인은 겉과 속이 틀려요. 겉은 하얗게 보여요. 속은 이게 시커멓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은 어제 한 말과 오늘 말이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하고 대화할 때는 꼭 녹음기 들고 와야 된다. 맞아요. 이게 그 어제 한 말하고 오늘 말이 틀리는 게 문재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틀려.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영혼하고 이게 육체가 분리된 유체이탈 화법 있잖아. 이게 이재명이도 똑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명이도 이게 문재인 닮아가 말과 행동 틀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어제 한 말 오늘 말 틀리고 영혼과 육체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전두환 발언 있죠. 야, 이재명이가요. 이렇게 저는 이재명이처럼 이게 그 머리하고 입하고 손발이 따로 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 이게 이재명이가 발로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어. 근데 입으로는 전두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머리, 입, 손발이 따로 노는 게 인간입니까? 발로는 이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어. 그리고 입으로는 전두환도 역사에 공과가 있으니까 뭐 경제는 잘했고 평가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아니, 한마디로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평가하면 이거는 이게 나쁜 찬양이고, 자기가 전두환 칭찬하면 이게 착한 찬양입니까? 똑같은 이게 내로남불도 지나치잖아. 내가 전두환 칭찬하면 착한 칭찬이고 윤석열이가 전두환 칭찬하면 나쁜 칭찬입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이게 그 정의당이나 좌파 내에서도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 톱으로 좌파 진보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이 한겨레 아닙니까? 이 이재명의 정체가 뭐냐, 철학이 뭐냐, 당신의 가치관이 뭐냐. 전두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한겨레가 지금 오늘 보도한 거예요. 노동자 탄압하고 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성과 조금 낸 것뿐인데 그런 것은 외면하고 성과가 있었다는 게, 당신 광주 가서 비석을 밟은 것은 또 뭐고, 여기 와서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칠곡에 있는 그 다부동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막아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을 지킨 거예요.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또 친일파로 몰아가는 사람, 거기 가서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라는 게 있고 자기도 좀 어울리니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재명의 그 전두환 발언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그때 달라요거든요.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있었잖아요. 우차사. 예. 그때 달라요. 이게 이재명의 말이요. 한 번도 이게 일관성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당의 심상정 있잖아요. 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제대로 비판했더만. 그렇죠. 그 논평의 제목이 뭐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라 논평했냐?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이 말은 이게 이재명 너 전두환이야. 너 한마디로 이재명 너 이두환이야. 이거 아닙니까? 이두환. 이재명이 너가 전두환이다. 이게 이두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상정 후보가 한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재명이가 그때 다른데, 이재명이도 이게 그 딱 하나 일관된 게 있어. 딱 하나 이게 일관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한자로. 그게 바로 표입니다. 표. 딱 일관된 게 표입니다. 어떻게 잔머리 쫙 굴려가 어떻게 말하면 이게 표에 도움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얻을까? 이 표 하나만 일관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표만 되면 여서는 이 말 했다가 저서는 저 말 했다가 뭐 아무 말 대잔치해도 문제 안 되는 나름대로 이게 그 표 하나 있잖아요. 요것만 쫓아가는. 요게 바로 저는 이재명의 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을 가분개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표를 쫓아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이 말을 잘하고 무슨 사이다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입에 발린 소리인지 다 구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 국립현충원 동작동 거기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농지게요. 그건 또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의 말은 다변이에요. 말이 많은데 너무 변해갖고 지금 문제예요. 다변이.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전두환, 박정희 이렇게 찬양하니까 비판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또 이재명이가 인터뷰 했더라고. 뭐냐면, 야, 우리나라 사회는 예. 흑백 논리, 진영 논리가 문제야. 야, 우리나라 사회는 흑백 논리, 진영 논리가 문제다. 아니,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균형 있게 공과를 평가해야지. 왜 흑백으로 진영을 하느냐?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하더라고. 그리고 이걸 딱 들으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돈 낱말하고 있네.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게 지금 자기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 간 거 아닙니까? 예. 이 이재명이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동작동에 국립묘지 이재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 갔느냐? 후보 이번에 그 후보 되고 나서는 대전에 갔죠. 예. 후보가 딱 되고 나서는 대전에 갔어요. 왜 대전에는 이승만 박정희 묘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보 이제 경선하기 전에 6월 31일 후보 경선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후보로 딱 등록만 하고 그때 그 이 사람이 이게 그 저 동작동에 국립묘지를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 YS하고 DJ 묘만 참배하고 이승만하고 박정희 묘역은 참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이재명이가 제가 말을 그 적어왔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국립묘지 가서 뭐라고 했냐? 후보 등록할 때입니다. 예. 6월 30일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자, 이승만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이므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승만은 나라를 팔아먹대 친일 매국이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오줌도 안 놓은 사람이에요. 예. 일본 쪽으로 일본이 미워가 오줌도 안 놓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라인도 다 이승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게 이승만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거예요. 이게 매국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점령군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는 쿠데타로 국정 파괴, 인권 침해, 독재자다. 고개도 못 숙인다. 근데 이번에 TK 가가지고 표가 급하니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난 것처럼 나도 이게 뭐 에너지 고속도로 낳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사람에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며칠 전에 자기가 한 말하고 이렇게 180도 뒤집어 가지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뻔뻔한 얼굴에 철면피를 깐 후한무치한 이게 이재명입니다. 김원웅이가 이런 때는 입을 다물고 있네. 김원웅이는 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뭐 박정희, 친일파 묘 다 파내자고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재명이가 공과 따지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뭐 한마디 해야 하는데 이런 때로 또 입 딱 다물고 앉아 있네요. 이제 김원웅. 예, 광복회. 김원웅은 이제 그 말 못합니다 앞으로. 김원웅은 이게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 자기 이제 그 어머니가 예. 원래는 이게 만화에 나와. 독립운동가로 표창 받아가 만화에 나오거든. 뭐 책에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만화책에. 예. 근데 그 자기 어머니가 에모토. 예. 그 에모토가 이게 그 한자로 강본, 에모토, 심하지. 야, 자기 어머니가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타카키 마사오라고 그렇게 하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게 그 에모토 심하지. 완전히 친일 자발적인 행적이 어머니가 놓아버렸잖아. 김원웅의 어머니가. 네. 이제 김원웅이 너 입에서 절대 뭐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하려면 너 그 어머니부터 욕하고 해라. 이제 말 못할 거예요. 자, 이재명의 또 하나의 지금 그동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이 진짜, 대납을 했구나. 쪼개기 대납을 했구나. 이런 그 결과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태영 변호사, 이 사람이 3억의 현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 아닙니까? 20억의 그 주식을 받은 것으로 나와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친여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 지금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의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분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있는 법인까지도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산하단체 이런 데서 고문료를 받고 또 거기 있는 사건들을 수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수임료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재명의 변호사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요. 제일 먼저 제가 방송에서 주장한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경기도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산하단체의 그 고문이라든지 사건 수임을 조사해라. 이걸 제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잖아요. 계속 주장을 해왔죠.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제 그 박수영 의원실 있잖아요. 거기에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그 8명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한 30명 되죠? 30명이요. 근데 그 중에 이재명이는 총 다 준 게 다 합쳐봤자 1심, 2심, 3심, 파기환송, 부인 거 다 합쳐봤자 2억 5천밖에 안 된다. 이재명이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2억 5천 이게 종이 복사값도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중에 30명 중에 8명께 나왔거든요. 가장 심한 게 그 나성철입니다. 나성철은 이제 그 제가 잘 알죠. 서울 변협 회장을 했으니까. 서울 변협 회장인데 처음에 이게 로스쿨로 아주 어린 나이에 진짜 이 사람에게 그 흑수저 이재명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라온 거죠. 근데 이재명은 저 할아버지 때까지는 백마 타고 잘 나갔죠. 근데 이 나성철 이분이 변협 회장을 한 분인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 가장 오른팔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사건에는 모든 데 1, 2, 3심 뭐 다 들어갑니다. 주로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성철이가 경기도청 등에서 받아간 게
와, 이게 2억 3,120만 원. 예. 제일 많더라고요. 2억 3,120만 원. 이것도 저는 경기도에서 공식 받은 거지. 실제 저는 이게 쌍방울에 실제 더 있다 봐요. 예. 실제 그런데 또 고문해 주거든요. 여기 경기도서만 받은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쌍방울처럼 기업 있잖아. 이런 데서 나성철 또 사회이사 공표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만 해도 측근 변호사 해갖고 한 7명이 드러난 것만 해도 예, 그렇게 드러난 하고 거죠. 있죠. 예. 거기에 쌍방울에 드러난 게 그 빙산 일각이죠.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이성엽이라고 있어요. 아, 동기입니까? 예, 저하고 동기입니다. 이성엽. 이분이 이게 9,500. 그다음에 이태영은 뭐 쌍방울 많이 받은 거니까 이런 게 있고요. 강찬우도 1,560. 뭐 강찬호는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동기죠. 검사장. 근데 저는 또 가정스러운 게 그 법인 있잖아. 범인이죠. 이런데 그 변호사로 등록해놨고 내가 이게 안 받아도 우리 법인에 돈요 하면 자기 돈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심한 게 저는 송두환입니다. 송두환. 전두환이 아니고 송두환. 송두환이가 국가인권위원장이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무료 변론해주고 민변에서는 그렇게 관행입니다. 뭐 그렇게 도장 찍어줬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뭐 무료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한결이거든요. 법무법인 한결.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9,610만 원. 1억입니다. 1억. 9,6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옛날에 그 정경심이 변호하던 기억나죠? 김칠준이. 예. 김칠준. 이게 법무법인 다산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7,0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유명한 좌파 김영태, 백성은 이런 데도 이게 받아가고요. 지금 이게 드러난 게 8명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빙산 일각인 게요. 그럼 이게 변호사비 정가가 뭐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판결을 가져왔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7년을 올려쳤어. 17년.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또 올라갔죠? 이 좌파 판사 이재용이 재판하는 정준영, 이재용 지금 부회장 있잖아, 삼성. 이 재판장이 이명박 재판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에서 그게 다스 소송하는데 소송비 대납했다 했잖아. 이 대납 금액을 항소심에서 50억 이상 올리친 거예요. 그래서 17년 된 거예요. 얼마? 140억 받아오는 재판이었거든요. 다스가 이제 다스가 이게 받을 돈이 140억을 받는데, 근데 이게 말이야 좀 심하긴 한데 변호사비를 삼성에서 119억을 대납했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119억 때문에 바로 뇌물 받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몇십억은 맞거든요. 이게 변호사비 현실 미국엔 비싸요 좀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30명을 호화 변호인단을 쓰고 2억 5천을 했다? 그것도 1심, 2심, 3심 파기환송 4개죠. 그 다음에 검찰 있죠. 그 다음에 부인도 있잖아. 우리가 이게 변호사비는 검찰에 따로 받고 강찬우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은 검찰 사건만 맡은 거예요. 검찰만. 왜 중수부장 출신이거든. 이재명은 동기입니다. 뭐 수원지검장도. 예, 지검장도 했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 또 판사 출신으로 1심, 2심, 3심 받고 또 이게 변호사비가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를 목숨을 구해줬잖아. 보통 이 착수금이 얼마면 성공보수는 몇 배로 받아야지. 왜? 무죄 받았잖아 이재명. 그렇죠? 근데 이게 2억 5천이다?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이게 법원이나 조금 많은 사람은 다 이게 웃습니다. 원희룡 있잖아 원희룡. 이분도 이게 똑같은 법인에 100만 원 벌금노가 재판 맡겨보니까 자기 변호사비가 엄청 비싸잖아 원희룡이가. 이재명이보다 몇십 배 비싸거든. 이거는 그게 원희룡은 그 변호사비를 알잖아. 자기도 변호사고. 따라서 저는 이 변호사비는 분명히 특검 가면요. 이거는 이게 터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나 이런 것은 수원지검에 거기가 지검장이 누굽니까? 아 근데 그거는요. 지검장은 신성식은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후배야. 중앙대학교 후배가 검사장은 자기들 사람 해놨죠. 근데 이거 수사하는 부장검사 있죠. 이분이 윤석열 라인이야. 윤석열 라인.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막
변호사 협회하고요. 그래서 법조윤리협회하고 싹쓸이 압수수색 다 했어요. 이 법인도. 이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그냥 그 수사를 아주 독하게 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 검사, 주임 부장이 윤석열 라인이구나. 그런 얘기 지금 이게 그 검사장만 믿고 이래 보냈다가 예. 지금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게 그 공수처 있잖아요. 그 TV조선 사찰부터 해가 TV조선하고 수원지검 있잖아요. 수원지검이 지금 대검이나 공수처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평검사들 있죠. 거의 90%는 아마 이게 윤석열 라인이 돌아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수처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검찰 수뇌부 있잖아. 그 공수장 유출된 거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박범계나 김호수하고도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는 수원지검의 아마 이게 이재명이는 혹 하나 뛸라고 수원지검 보냈다가 이렇게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이런 김학의 출검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쌍방울인가 왕방울인가 그거 뭐 란제리 만들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이재명하고 그렇게 찰떡같이로 붙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재명 측근들 그 변호사들 거기 다 사회에서 시켜주고 오는 게 뭐 연관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지금 800원이에요. 거의 다 망해가는 어떻게 보면 회사인데 근데 이재명 측에 붙어가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 해서 전부 이게 기업 사냥꾼들이거든요. 예. 제 아는 후배 있잖아요. 예. 제 아는 후배가 헬스장의 코치입니다. 헬스장의 코치인데 아이고 그 서 변호사님 내가 쌍방울 주식을 좀 샀어요. 이재명 관련주라고. 이재명이가 되겠습니까? 고 묻길래 제가 그 코치 보고 그랬죠. 야 운동은 네가 좀 내보다 알지만 정치는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지 않냐.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 제로다 제로. 너 그 쌍방울 이게 나중에 종이 조각 0원짜리 된다. 빨리 이게 팔아라. 여기 우리 댓글에는 쪽방울 될 거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코치한테 제 후배니까 예. 야 빨리 팔으라고 했죠. 제가 정치는 니보다 좀 더 하니까 그랬죠. 예, 어쨌든 참 이재명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가문도 정말 백마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본인 얘기대로 소년공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 데다가 교회도 10년 동안 지금 안 다닌 겁니까? 다닌 겁니까? 이재명이가 교회 다니는 걸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녔는데 어디 다녔던 이재명이 다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집사를 정식으로 받고 안 받고가 집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제가 이게 이재명한테 그 링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우리 링컨 있죠. 예. 링컨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이게 속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을 일시 속일 수 있고 또 이게 적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감히 이게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는 이게 이재명이가 하느님까지 속이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야, 정말 이게 나쁜 사람이 하느님까지 속이려고 그래. 그러고 공자님이 뭐랬어요? 공자 논어에 보면 하늘에 죄를 지면 빌 데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죄를 지면 어디 빌어요? 이재명이 뭐랬냐? 자기 10년 안 가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가 재적대 됐잖아. 예. 그랬더니 자기는 비정기적으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라고. 비정기적으로. 아니 이재명이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안 잘랐겠지. 그럼 이재명이 너에게 뭐 가면 쓰고 다녔어? 아니 이게 마스크 폭스가 네 얼굴을 못 알아봐? 아니 교인 중에 이재명의 얼굴 못 알아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이게 대선 후보 경기도의사 성남시장을 재적하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비정기적으로 다녔다. 이게 거짓말이고요. 전 더 웃기는 게 이 사람 집사도 아닌데 그 시장 되니까 옛날에 11년 전에 이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니까 그때 축하 파티를 해준 축하 예배. 예. 이재명 집사 취임 축하 예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야 이재명이 집사도 아닌데 왜 집사냐고 비판했잖아.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냐. 야 나는 이게 그 집사는 맞는데 정식 집사는 아니다. 야 제가 이게 처음 들어봤. 정식 집사하고 이게 비정식 집사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건 있지.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서리 집사도 있어. 근데 정식 집사와 비정식 집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교회에 어떻게 이 사람이 10년간 다닌 게 맞기는 맞습니까? 더군다나 집사가 무슨 취임 예배를 받다 어찌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러나 안수 집사 또 장로 이런 취임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 축하 예배를 해준 걸 가지고 또 소리가 무슨 집사 취임 예배 받았다고 하고 정식 집사하고 비공식 집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제가 기본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게 그 장담하건데 이재명이가 저는 10년 동안에 교회에 제가 5손가락 안에 5번 이상 갔으면 제 손에 장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이비 교인이야. 몇 번은 갔을 거예요. 왜? 표가 되니까. 선거 때 간 거예요. 그렇죠. 선거 때 그거 성남시장 할 때 한두 번 가보지. 예. 또 이게 경기도에서 선거하면 한번 가야지 표가 나오잖아. 그게 여기저기 다녔다는 게 맞아요. 성남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다 출마한 유력 인사들은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다녔다 한 게 그게 이제 선거 때 몇 번 표어들로 다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요. 제가 이게 기자라면 이재명한테 저는 이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검증을 하잖아요. 뭐 관훈 토론에다 언론이 토론하잖아. 이재명 후보 정말 이게 자기는 독실한 신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대. 자기 엄마도 권사고 부인도 교회 반주하고 자기 정말 지금도 열심히 독실한 신자를 하잖아. 그럼 이게 제가 기자라면 이재명 후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오. 아니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시오.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지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게 독실한 신자야. 아니 주기도문도 못 외우면 이게 신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검증해봐. 이재명은 워낙 입만 열만 거짓말. 이게 조달뽕이랍니다. 조달뽕. 조디만 달싹하면 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달뽕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 경상도에서. 예. 주둥이를 안 하고 조디랍니다. 조디. 예. 조디만 달싹하면 뽕이다. 이게 뻥치다, 뻥치다. 예, 뻥. 그게 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검증은 바로 이게 그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봅니다. 조달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재명은 정리를 하고요.